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젯밤 80여 발의 심야 폭격까지 감행했던 북한이 오늘은 다수의 군용기를 띄우고 시위성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사일 발사에 또 포격 사격, 포병 사격, 또 군용기 출동시켜서 시위성 비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만 놓고 보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깝게 놓고 보면 9월 말부터 사실상 매일 조금씩 뭐랄까요, 우리 삶의 위기가 되게 고조되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군용기가 대단히 가깝게 온 건 아니고 전술조치선 북쪽에서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상황 자체도 그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당히 많은 군용기도 또 출격식을 시켰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참가 전력도 240대도 또 계속 공개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언제 이런 균형이 깨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미사일은 발사해도요. 군용기를 이렇게 집단으로 대규모로 띄워가지고 시위성 비행하는 건 그렇게 자주 봤던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미군 전력도 있기 때문에 공군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압도하는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공군 전력으로만 비교한다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교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할 수 없고 압도적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 명칭도 공군이 아니라 이제 항공 및 반항공이라고 해서 대단히 수혜적이에요. 예. 반항공이만 그만큼 공중으로 들어오는 공습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현재 전투기만 하더라도 500여 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력 전투기가 미그 21이라고 해서 대단히 노후기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에 또 미그 29기라는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평양 방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 또 일부 항공전력이 한 40% 정도가 평양 원산선 아래쪽에 이남 배치, 전진 배치에 놓고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북한 공군 자체가 대단히 연료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시위성 비행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시위성 비행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들어서도 단 4-5차례 했지 않습니까? 10월 예. 이후에만 해도 지난 10월 8일만 하더라도 150여 대 동원해서 대규모 항공 종합훈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오늘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공대지 사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의 진행 상황에서 자신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나도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시적 성격,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 공군의 경우에는요 하계보다는 동계 기간이 날씨가 추워지면 훈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이 그 엔진 연료가 효율이 동계에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동계 기간의 항공기에 훈련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나타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잦아지고 있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이런 군용기를 띄우는 일이 잦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 협의회를 가졌어요. 공동 성명까지 내놨는데요. 예.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예. 교수님
이건 지금 한미 간에 이런 공동성명 낸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난달에 발표된 미 국방부에서 만든 NPR이라고 이제 핵태세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국의 핵 운영 보고서인데요. 그것에 이제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연장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달에 왜 미국이 자신들이 만든 태세 보고서에도 집어넣고 또 이번에 우리 그 국방부 장관 회의의 결과물에도 집어넣냐고 하면 네. 그만큼 미국도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보다 분명해지고 선명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 핵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북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핵에 대한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분명한 것은 거기에 비전략 핵을 포함한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전술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상당 부분 북한의 전술핵 위협까지 표현했다는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뭐 북의 정권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북을 뭐랄까요 강압하고 또 북에게 메시지를 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스스로도 이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체제 붕괴를 시도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붕괴를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행동의 자제, 그러니까 핵 사용에 대한 자제, 네네. 그다음에 도를 넘어서는 어떤 군사적 자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강압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마치고요.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 B-1B하고 B-52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략 자산을 적시에 상시 배치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B-1B 랜서 폭격기하고 B-52를 보여줬다는 건요. 예.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대북 경고적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봐요. 아, 우리 국민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스틴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걸 보여준 것은 네. 그 앤드루 공군기지라 보여준 것은 대북 경고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네. 한편으로 저는 사실은 미국을 믿어라 확장 억제 공약을 믿어라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최근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술핵이라 재배치에 대한 요구라든가 자체 핵 부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주장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확장 억제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 제스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 협력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내놓았는데 거기서도 가장 그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바로 미 전략 자산의 어떤 상시 배치. 근데 이거의 상시 배치 수준을 강화하는 게 그 뭐랄까요? 그 상시 배치한다는 게 상시 배치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그 전개의 빈도라든가 강도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특징적인 부분이 확장 억제의 어떤 실행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좀 담지오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에게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외교 용어고 군사 용어에 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전에 상시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준하는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전략 자산을 계속 순환 배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사전 탐지해서 바로 전략 자산이 날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상시 배치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시 배치를 하겠다고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할 것에 대한 것을 합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상시 배치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상시 배치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뭐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요구 조건에 하나의 위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전 세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라고 하죠. 그만큼 수시 빈도를 높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상시 배치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B-52도 대단한 것이지만 B-1, B 랜서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음속이고 죽음의 백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괌에서 출발하면 단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뭐 이런 것 측면에서 또 어떤 빈도를 높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굳이 한반도에 갖다 놓지 상시 배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빈도와 강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안도의 메시지로 예.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 자산이 자주 들어올수록 북한은 더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위를 끌어올릴 건가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국지전 가능성 얘기하고 뭐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가 제 첫 번째도 뭐 상당히 뭐 말할까요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 현재 북한 수준도 대단히 평시 훈련을 넘어선 대단히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북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도 특이하거든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의 대응도 그렇고 북도 평시와는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그런 뭐 훈련이라 하든지 간에 양쪽 다 지금 강대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사태가 났었던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대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런 강대강으로 가다가 균형이 깨지면서 영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강대강을 통해서 계속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마 어떤 국지도반이나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적인 것보다 또 오인이라 또 착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로 발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긴장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사실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저는 사실적으로 어제부로 이제 북도 NLL을 넘겨서 발사했고 우리도 그 대응 사격으로 또 세 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어떤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안전 비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강대강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사실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난감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군사적 대응도 하고 또 대화를 하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보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담대하고 또 우리 스스로 좀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세요.